그걸 안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계약을 못 하겠다거나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약정서 적은 게 지금 약정서 요 한 장뿐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잘 적으려고 적은 것 같은데요. 잘 적으려고 적은 것 같은데 가만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불충분해요, 내용이. 뭐 때문에 불충분하냐면 이게 토지거래 3조 봅시다. 3조 보면은 뭐 그 토지거래 적극 협력하고 허가를 득하면 매매약정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매매 대금 계약금 중 일부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될 때 효과고요. 그 다음에 2항 3조 2항입니다. 그건 쌍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를 못하게 되면 무효로 하고 돌려준다.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서로 쌍방 일방이 이제 협력하지 않을 때 이 약정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계약에서 발을 뺄 때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4항은 토지거래가 득하기 전에 일방이 단순 변심으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 이것도 이제 발을 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이걸 쓴 사람은 지금 뭔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발을 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개를 썼는데 정작 뭐가 문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약하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한 사람한테 그 위약금 문다라고 하는 그런 페널티를 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이 약정 내용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발을 뺄 때, 서로 협조 안 할 때, 이때는 뭔가 많이 줬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되고 나서 정상적인 계약이 되면 그 정상적인 계약에 맞게끔 그 위약금 약정, 그죠? 계약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 해지하면은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빠뜨려졌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럼 계약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위약금 약정은 있어야지 이제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은 없는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발을 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계약이 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나 계약에서 발을 뺄라 그러면은 민법 565조거든요. 민법 565조 그 해약조항이 있습니다. 그 해약조항에 따라서 내가 2배를 계약을 포기할 테니까 계약을 끝내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매도인은 반대로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까 계약을 끝내겠다 이런 권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계약 끝내주세요라고 하는 입장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금 지금 포기하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해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할 수는 없고, 계약금을 포기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해약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안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는 하는데 해제는 하는데 그 계약금 몰수를 못 시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타당한 행동은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저같이 이제 저 같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매도인한테 유리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게 되면 계약금 몰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절대 끝내서는 안 되고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방법은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라. 지금 1억 내고 19억 3천 중에서 18억 3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 소송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법을 모르면은 그냥 계약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계약금 몰수할 수 있는 걸로 전제로 하고요. 그걸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걸 유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왜요?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내서 그래. 아니. 계약을 우리가 잔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계약 위반한 건 없잖아요. 왜요? 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성립한 겁니다. 성립한 겁니다. 예, 성립한 겁니다. 계약 내용이 충분히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죠. 잔금, 판결로 가게 되면은 18억 3천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아라. 이런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잔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이런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집을 팔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선택하는 게 19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마음이 떴다. 그리고 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몰수하자.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일반적인 약정처럼 위약금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기대를 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